이번 시간에는 7회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실기 문제를 풀기 전에 교재 및 참고 코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한 권 완성 예문사 책이고요. 코드는 아래의 링크를 따라서 이동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서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코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지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콜랩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실 거라면 굳이 코드를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콜랩에서 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소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src 밑에 들어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p5_c6_ python exam이 7회 기출풀이 문제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게 6회 기출풀이 문제고요. 그래서 이 파일들을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도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소스 파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7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소스 및 데이터를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요. 소스 및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이 소스 코드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git clone http에서 뒤에 있는 URL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동기화하는 것을 실행하고 나면 저는 이미 실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행을 해보시고요. 실행하고 나면 자, 왼쪽 편에 있는 이 파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은 폴더가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dataset res src라는 구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구조는 앞서 우리가 GitHub에서 봤던 구조와 동일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백으로 가볼까요? 자, dataset res src 이렇잖아요. 그래서 GitHub에 있는 폴더 구조를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 콜랩 위에다가 올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소스를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은 닫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동기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동기화한 다음에 우리가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첫 번째 이 셀을 실행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 패스를 반복해서 여러 번 타이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별도의 변수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셀을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패스라는 전역 변수가 생성이 되고요. 이 전역 변수를 베이스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그 코드들이 오류 없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이 작업형 제1유형 첫 번째 문제죠. 자,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어진 데이터 세트는 학생들의 과목별 점수 데이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점수 데이터고요. 수강 과목은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교양 영어 4가지가 있네요. 이 4개의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3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나 봐요. 이에 대한 점수를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이 들었던 과목을 구하고 결측치를 제거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과목의 점수를 표준화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높은 점수를 소수 둘째 점 자리로 반올림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형 1유형의 그 문제들의 특성이 뭐냐면 문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문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은 다음에 이걸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문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가 문장을 꼭 이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소설책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이론서적이 아니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100% 이해할 필요 없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잘라가지고 단계별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계별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하고 단계별로 코드를 하나씩 작성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 가시더라도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는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죠. 예,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다가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 코드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코드 셀을 작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풀지 않고 하나의 코드 셀에서 코드를 작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실습 환경 자체가 하나의 코드 셀에서 전부 코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형태로 풀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코드 셀을 하나를 두고 이게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문제부터 바로 답을 막 풀어 나가시지 않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인을 먼저 좀 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df.head나 df.info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프린트를 붙이는 걸 습관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df.head를 실행하면 보시는 바와 같은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지네요.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고요.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그리고 영문학. 자, 이 4개 과목이 있습니다. 이 4개 과목을 보니까 여기 NAN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과목들이 있네요. 학생들이 4과목 중에 3과목을 들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학생별로 NAN이 하나씩은 존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측치죠, 저게. 자,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df.info를 한번 볼까요? 자, info 보겠습니다. 자, df.info를 보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먼저 데이터의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죠? 그리고 레인지 인덱스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1000개의 행을 가진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컬럼이 0부터 4까지 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스튜던트 아이디 그리고 각 과목.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넌널 카운트라는 게 있죠. 이 넌널 카운트가 뭐냐? 결특치가 없는 널이 아닌 그런 카운트의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계가 773의 넌널이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227개의 널 데이터, 결측치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의 타입은 전부 다 숫자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그렇고요. 다시 주석 처리를 하고 print df.describe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df.describe는 뭔가요? 저건 기술 통계를 보는 거죠. 숫자형 데이터의 기술 통계 값만 나옵니다. 스튜던트 아이디,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영문학. 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 평균이 있죠. 평균. 일단 스튜던트 아이디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통계가 평균이 49점이네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48점, 머신러닝이 또 48점, 영문학이 47점입니다. 뭐 평균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나오죠. 표준 편차 28, 28, 29, 또 28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최소값, 그 다음에 1,4분위수, 2,4분위수, 3,4분위수, 맥스값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맥스값은 전부 99고요. 그리고 최소값은 전부 다 0점이네요. 그죠? 그리고 뭐 1,4분위수, 2,4분위수, 3,4분위수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첫 번째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여기 있는 평균값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데이터가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띠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데이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대부분 데이터가 모든 과목이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걸 아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각 과목별로 이 통계 이 평균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평균값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값의 척도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df.describe라는 걸 이용해서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주의해서 좀 봐야 됩니다. 모델링을 할 때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주의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이 describe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변수의 치우쳐짐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로그 변환이나 지수 변환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각 변수의 값의 범위, 척도가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냐라는 걸 알 수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척도가 유사하지 않다, 척도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얘는 스탠다드 스케일링 혹은 민맥스 스케일링처럼 스케일링 작업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뭐였죠? 자, 문제를 제가 카피를 좀 해서요, 요거를 여기다 좀 붙여 놓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하고 붙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학생이 들었던 과목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 과목을 먼저 구해야 될 텐데요. 자, 우리 자, DF에서 그러니까 과목별 그 아이디를 제거하고요. 아이디를 제거하고 df1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자, 요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카피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카피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붙여놓고, 카피가 안 됐네요. 네, 일단은 자, 여러분은 카피를 하시고요. 저는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죠. 자, 제가 스튜던트 아이디를 타이핑을 했네요. 스튜던트 아이디를 빼고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머신러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잉글리시 리더러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잉글리시 리더러처, 셀 복사만 되는군요. 그러면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를 자, 타이핑을 해서요, 이 값만 별도로 제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자, 괄호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df1이라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를 더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df1.count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프린트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프린트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네요. 773, 709, 769, 749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자, df1의 .count라는 이 값을 subject count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print subject count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이거 앞서서 제가 출력을 해봤었죠. 자, 이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이 subject count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과목 이름을 뽑아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장 많이 들은 과목을 뽑아내는 거죠. 추출하기.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냥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것도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ubject count.
idx max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idx는 인덱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인덱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most popular subject라는 변수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most popular subject가 이렇게 뽑혀 나오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아시겠죠. 네, 어떤 과목인지. 자, statistics 통계입니다. 그죠? 자, 이 통계고요. 자, 확인했으니까 다시 주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가장 많은 학생이 들었던 과목을 일단 구했어요. 그 다음에 결칙치를 제거하러 갑니다. 결칙치. 그러면 통계 과목의 결칙치만 제거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결칙치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결칙치 제거죠. 자, 결칙치 제거입니다. 결칙치 제거. 그래서 결칙치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f1에서 most popular subject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넣어주고 그 다음에 drop na를 하면 결칙치가 제거되죠. 이 제거된 값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변수를 하나 받아야 되겠죠. most popular 서브젝트죠. 그래서 mps df라고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print mps df에 info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인포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오네요. 자, 시리즈고요. 773개의 엔트리가 있네요. 그죠? 773개의 넌널 플롯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이러면 이제 결칙치가 제거가 된 거죠. 773개로. 예. 결칙치가 제거되어서 MPS DF라는 곳에 매핑이 된 겁니다. 자, 다시 추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결칙치 제거한 후 해당 과목의 점수를 표준화하라 그랬죠. 표준화. 자, 표준화하라고 했습니다. 점수 표준화. 자, 점수 표준화 작업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점수 표준화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첫 번째는 사이파이의 스태츠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파이의 스태츠를 써가지고 표준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사이킷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킷런. 자, 세 번째 방법은 직접 계산하는 거죠. 예,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사실 사이파이의 스태츠를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사이킷런, 모델링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사이킷런에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스탠다드 스케일러, 사이킷런을 이용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지향하는 게 좋겠죠. 산식이 틀려가지고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자, 먼저 우리 사이파이의 스태츠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이파이의 스태츠. 자, 사이파이의 스태츠를 이용하려면 임포트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임포트 사이파이의 스태츠 그리고 as stats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MPS의 스코어 하시고 스태츠의 zscor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MPS df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print MPS score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면 되는 겁니다. 야, 밑에 있는 2번, 3번은 우선 건너뛰고 문제에서 요구한 그 값을 리절트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게 표준화 점수 중 가장 큰 값을 둘째 자리 반올림하는 거죠. 예, 요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result라고 저는 함수를
변수를 선언하고요. 여기에다가 MPS 스코어죠. MPS 스코어 .max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죠? 이 값을 어떻게 합니까? 라운드 처리하면 되죠. 어떻게? 소수 둘째 자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맥스 값이 라운드 처리돼서 리절트에 저장이 되고요. 프린트 리절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프린트 값을 제가 주석 처리를 안 했죠. 자, 주석 처리하고요. 마지막 결과값만 결과값만 출력하면 1.74가 됩니다. 1.74. 그러니까 정답은 1.74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사이파이 스태츠로 우리가 풀었어요. 여기 2번, 3번이 있는데 계산하는 거는 좀 생략하고요. 사이킨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교재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이 소스 코드, 제공되는 소스 코드를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cikit-learn을 하려면 from scikit-learn의 프리프로세싱을 불러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import standard scaler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케일러를 선언하고 스탠다드 스케일러의 객체를 생성해 줘야 되겠죠. 자,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요. MPS 스코어 변수를 이 값을 scalar transform 해서요. pick transform을 해야 되는데요. scalar pick transform 해서요. 여기에다가 MPS df.values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얘를 리쉐입을 해서요. 리쉐입. 자, 리쉐입을 해가지고 차원을 좀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1차원으로 좀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1차원으로 변경을 안 해도 오류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고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환을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PS 스코어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이파이의 스태츠를 썼을 때와 동일한 결과값이 일단 이 스코어 표준화가 될 거고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맥스 값을 구하게 되면 동일하게 되겠죠. 요거를 MPS 스코어를 우리가 scikit-learn에서 변환한 걸로 바꿨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 리절트 값이 앞서서 봤던 것과 같이 1.74가 동일하게 나온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문제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가 좀 문장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문장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문장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측치를 제거를 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화를 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 문제 자체가 앞으로 이제 출제되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더 쉬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봤고요. 우리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